이게 뭐야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슈팅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알지. 여기가 총구입니다. 다만 여느 총구와 다르게 인형이 좀 달려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인형이 달려 있는데 총구고 여기 보면 뭔가 조준을 하는 것 같은 모습도 지금 같이 보이죠. 근데 어디에 조준하느냐? 점점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드론입니다. 드론이 가면서 겨누고 있죠. 이 드론이 겨누고 있는 게 대체 누구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입니다. 이 파병된 북한군들 드론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드론을 보고서 막 저 허허벌판에 숨을 곳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달려가다가 드론이 한 방 탕 쏘면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심지어 우크라이나군 표현에 따르면 좀비 같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러니 사상자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알고도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같이 좀 드네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드론 공격 영상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드론 공격에 잇따라 사상을 당하자 감시 초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수십 명 사상당했다고 밝혔는데 미 언론은 다른 당국자를 인용해 사상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we have an exact number, but we do believe that they have suffered some significant losses, killed and wounded, several dozens. 정작 북한군을 동원한 러시아는 지금까지 북한군 파병과 사상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주민으로 위장하거나 시신을 불태워 증거를 없앤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러시아가 계속해서 파병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파병을 시인할 경우 자국 영토 탈환에 외국 병력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고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러시아 모병률을 높였다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과도 정면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 등을 현실적으로 되찾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Що у нас таких сил буде недостатньо, то а вже ж якісь питання можна вирішувати дипломатично. 젤렌스키 대통령은 EU와 나토 지도자들과 잇따라 만나 서방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공개한 드론으로 북한군을 공격하는 영상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북한군을 집중 투입하면서 북한군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군이 최소 100여 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장성급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비교적 적은 교전 횟수에도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다는 점과 또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 등이 러시아에서는 북한군이 드론에 무지해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폭풍 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의 훈련 참관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며 북한군의 추가 파병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사상 소식은 외신 보도로도 잇따랐고 또 관련 영상도 계속 공개가 돼 왔지만 국정원이 피해 상황을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정보당국이 밝힌 북한군 사상자가 외신 분석과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신은 북한군 사망자 규모를 2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네.
국가정보원은 여기서 절반인 1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수치를 분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병력 손실이 있었으니까 충원도 해야겠죠. 현재로선 북한군 폭풍군단의 추가 차출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다만 병력들이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소모품처럼 쓰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수전 같은 임무에 투입되기엔 의사소통 문제가 있고 공중 자산과 연계한 훈련도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소모적인 최전방, 참호전, 돌격전 여기에 오히려 이제 북한군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북한군 사망자 가운데 이 계급이 높은 전사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군 계급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보실까요? 크게 군관과 하전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군관에 원수급, 장령급, 좌급, 위급이 있고 그 밑에 하전사가 있습니다. 한국군 기준으로 순서대로 장성급, 영관급, 위관급, 그리고 부사관과 병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전사자 가운데 우리나라 장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장성급 사상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왜 이유가 뭐라고 봐야 합니까? 네, 이 북한군 추정 병력 이 드론 공격을 맞는 영상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드론 공격에 계급을 불문하고 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걸로 보입니다. 장성급까지 사망했다는 건 통상 후방에 있는 지휘소까지 타격을 당했다 이런 뜻인데요. 제밍 장비나 대공포 같은 드론 공격을 막을 장비가 좀 부족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전문가 분석 들어봤습니다. 북한군은 그냥 몸을 주 무기로 하는 인원들만 갔기 때문에 소총만 가지고 드론들을 상대하거나 떨어뜨리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짚어보죠. 한국에 대한 추가 도발도 우려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안보 공백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북한의 임박한 도발 징후는 없다는 게 국정원 진단입니다. 오히려 북한군이 전방의 서해 북방 한계선과 군사 분계선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강조하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하나요? 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도 다소 원색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비상계엄 이후 이 북한 보도를 되짚어 볼까요? 실제로 한국의 상황을 3번 정도에 걸쳐 이 사실관계만 전하고 있는데요. 예. 국정원은 북한이 절제된 방식, 그러니까 로우키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남 무관심 모양새를 유지하면서 혼란스러운 한국 정치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건데요. 또 탄핵 전국까지 가게 된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면 체제 관리에도 부담이 된다는 점도 고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